자, 대한민국 소비시장의 변화, 소비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트렌드 팔로우. 오늘은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한다혜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트렌드는 ESG라고 들었는데 아마 이제는 조금씩은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개념이죠. 네. 이제 성공예감에서도 몇 번 다뤘던 것으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이 ESG가 최근에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좀 최신 사례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개념부터 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ESG. 먼저 ESG 개념부터 살펴보면요. 네. ESG는 각 영단어의 앞글자를 딴 단어입니다. 네.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지배구조를 뜻하는 개념입니다.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ESG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 기업은 사실 그간 재무적 요소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ESG라는 비재무적인 요소를 좀 고려해야겠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소비자는 ESG를 잘하는 기업, 착한 기업들의 제품을 더 구매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해서 이윤 창출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 환경과 네. 함께 해야 된다. 그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 경영 이런 표현 많이들 쓰잖아요. 네. 그거랑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이 지속 가능성이랑 ESG는 네.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요. 지속 가능성은 미래의 세대의 몫을 생각하면서 지금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런데 이 ESG는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걸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영 전략이다. 네. 그러면 그 ESG 사례를 하나하나 나눠서 한번 보죠. 먼저 이 환경이죠, 환경. 기업들이 그래도 좀 공을 들이는 분야이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환경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고 자원이나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죠. 네. 소비 품목으로 좀 살펴볼게요. 패션 산업 같은 경우는 빠르게 옷을 바꿔 입는 SPA 브랜드는 좀 지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의식 있는 패션이라고 컨셔스 패션이 요즘 각광받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대표적인 친환경 실천 기업이죠. 네, 여기서 대표님이 이제 온리 드라이 클리닝 소재의 옷은 팔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어요. 아, 드라이 클리닝 해야 하는 옷은 안 팔겠다. 네네. 드라이 클리닝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세탁소 네. 사장님들 들으시면 기분 안 좋아하시겠네요. 네. 그리고 외식 산업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빨대나 이런 일회용품을 없애고 전부 종이로 바꾸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최근 배달의 민족에서는 친환경 배달 문화 정착을 위해서 다회용 배달 용기를 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전력이나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해서 뭐 솔라셀 리모컨 이런 식으로 기술을 활용한 그런 에너지 효율 방식으로 가전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컨도 계속해서 건전지 바꿔 끼는 게 아니라 그쵸. 약간의 빛을 이용해서 충전하면서 쓸 수 있는 리모컨도 나와 있고 네. 뭐 친환경 흐름은 당연히 해야 하고 좋은 건데 약간 모양만 친환경 네. 약간 껍데기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좀 있잖아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최근 이제 불거지는 우려로 그린워싱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린 워싱. 네, 요 그린워싱은 실제로 환경에는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인데 네. 광고나 마케팅에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걸 또 포장을 하는 거네요. 네네. 근데 과거와 다르게 소비자들이 워낙 똑똑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바로바로 알아차립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는 친환경을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죠. 이제 기업들은 진짜 찐 친환경을 선보여야 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를 한번 좀 사례로 좀 나눠서 이제 봐야 될 텐데 이 ESG 중에서 S는 소셜이잖아요. 네네. 소셜은 사회적으로 뭔가를 어떻게 하는지 환경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막연하긴 한데. 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ESG의 이 흐름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영역은 환경, 이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S, 이 사회 영역이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베리어 프리라고 해서 좀 모든 다양성을 존중하고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이런 흐름인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삼성전자에서는 이 저시력자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TV를 볼 때 좀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릴루미노 기능이라는 것을 TV에 탑재하기도 했습니다. 릴루미노 기능이요? 네네. 이게 좀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인데요. 또 식품회사 같은 경우에는 음료 업계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패키징을 좀 개선하고 있다고 해요. 원래 기존 음료에는 점자표기가 음료 아니면 탄산 요 두 가지가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토레타 같은 그 음료 아시죠? 네. 거기서는 브랜드명 자체를 이제 점자 표기로 바꿔서 패키징하여서 소비자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돌도돌 튀어나오게 그거 손으로 만지면 네. 이 음료의 브랜드까지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게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사실은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한 마케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미는 있는 거네요. 네. 또 이게 다양성을 존중하자라는 의미도 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구글 같은 경우는 과거 카메라가 피부톤이 어두운 사람들을 제대로 촬영하지 못한다는 이런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인의 경우에는 실제보다 피부색이 좀 입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아서 사진으로는 정확하게 담아내기 어려웠는데요. 최근에 하버드 팀과 같이 몽크 스킨톤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그래서 피부색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인식하는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런 변화들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변하고 있고, 근데 앞서서 이제 그 그린워싱이라는 거 환경적으로도 노력은 하는 것 같지만 포장만 잘 되어 있는 과도한 홍보 그 말씀해 주셨는데 9946님이 종이 빨대가 비닐로 포장되어 있는 거 보고 어이없었다고. 네. 그것도 그린워싱 이런 게 사례네요. 대표적인 그린워싱 네네. 사례라는 거죠. 자, ESG 그 G가 거버넌스라고 해서 기업의 지배 구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기업들이 그 소유주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야기여서 사실 조금 피하려고들 하지 않던가요? 네, 사실 아직까지 ESG 중에서 G에 대한 논의가 가장 적게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제 기업 조직의 다양성이나 전문성, 투명성을 좀 더 키우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하려는 이런 흐름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긴 한데요. 아직 눈에 띄는 사례는 없지만 소비자들이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업들이 ESG 경영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는 뭐 해라 말아라가 아니라 나중에는 소비자들이 그 기업의 제품을 선택해 주느냐 아니면 멀리 하느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중요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소비자는 기업의 ESG 활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 2030 젊은 세대들이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회사들의 제품을 소비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요. 네. 요걸 일각에서 이제 ESG 감수성이라는 말을 부르기도 하는데 젊은 소비자일수록 이런 ESG 감수성이 더 강합니다. 제가 통계를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실제로 ESG를 대하는 것에 세대적 차이가 나는지. 근데 요 Z세대라고 불리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이 세대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좀 더 비싸더라도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라도 이 ESG 제품을 더 구매하려는 경험이 많습니다. 아, 조금 더 비용을 내더라도 네. 조금 비싸더라도 그래도 뭔가 ESG 환경도 지키고 제대로 된 기업의 물건을 사겠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네. 왜냐하면 ESG 지키겠다고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네. 그것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소비자들이 그렇게 선택을 해주면 기업들도 같이 변하는 거고 어찌 보면은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을 나누는 걸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 ESG 어떻게 변화할지 좀 시대의 흐름은 어떻게 갈지요? 네, 사실 2023년 최근 불경기로 인해서 이 ESG 흐름이 다소 좀 느슨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돈이 안 들고 기업들 경영 환경 어려워지면 당장 먹고 사는 것부터 챙기게 되죠. 그렇죠. 기업뿐만 아니라 사실 소비자도 당장의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그렇죠. 이 친환경이나 사회 문제 해결은 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요 국가들의 ESG 규제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ESG 추진력에 큰 이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3년 올해는 국내 기업들의 ESG 적용에 있어서 좀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기업들은 ESG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자사만의 우리 기업만의 ESG 실천 방법이 뭘지 좀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무작정 점수 쌓는 식의 그런 ESG 경영이 좀 아니라 이제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ESG 경영이 필요한 때겠죠.
근데 사실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는 이 관심의 흐름을 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ESG에 대한 관심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기업들도 ESG를 놓지 않고 꾸준히 달성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또 1, 2년간의 흐름이 아니라 네.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인 게 너무나 이제 뚜렷하니까요. 네. 또 소비자들도 계속해서 좀 이 변화를 체크하면서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한다혜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그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보내주고 계시고요. 아직 그 더 보내실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나로호 아니고, 예, 온누리호 아니고, 다누리호도 아니고, 예, 세 글자. 아까 3838님이 나라라 이대호, 예, 뭐 나로호나 이대호나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는 못 나니까 예, 오늘 6시 24분에 발사하는 이것이 예, 잘 날아가기를 성공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미래생활사전 시간에 세계에서 가장 말이 많고 돈도 많고 논란도 많은 인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밌을 겁니다.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송일아 기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